이렇게 되면은 저희 얼마이오의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끌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장부상 금액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일반과세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예정 확정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2023년 1기 예정 3개월 신고를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를 한다라는 것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이제 뭐 법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체크를 해서 실제와 맞춰야 되고요. 부가세 구분 일반과세자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세무서 들어가면 되고요. 보시면 제가 그때 이제 화면란에 첫 번째 상단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분으로는 과세와 영세율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수출을 하는 항목은 없어서 이제 과세에 들어갈 텐데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지 아니면 기타 이제 현금 매출이 발생한 건지가 나뉘어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한번 다시 볼까요? 세금 계산서 1분기 보시면요. 저희 손님께서 매달 이제 110만 원씩 결제를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클릭하게 되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을 같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체 합계금액 3장 300만 원, 세액은 30만 원이다 나와 있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그게 사업자 번호로 발급했느냐, 주민번호로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칸이 나뉘어져서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은 전자발급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손님께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 발급분으로 해서 제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 완료된 겁니다. 혹은 첨부 서류 작성해서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누르셔도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혹은 아예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 기타 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지만 저는 사실 카드 매출액이 발생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거래 내역이 있는데 얼마이오에서는 이제 신용카드에 있다거나 아니면 거래전표 증빙문서에 있는데 안 끌어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신고서 기능에 숫자를 끌어오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켜놓은 상태에서 거래를 추가로 입력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을 끌어와서 입력한 게 아니라 수기로 입력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고서가 끌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의 숫자가 끌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클릭해서 수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것이 이제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이 하단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과세 매출이냐, 면세 매출이냐, 봉사료냐로 나뉘게 되고요. 이 카드 매출액이 신용카드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즉 카드 매출액이냐, 현금 영수증이냐, 혹은 직불 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 이건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제 수단으로 발생한 매출액이냐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저는 카드 매출액 55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에 55만 원을 입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단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공급가액이 이제 1이 떨어져 있어서 수기로 50만 원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 나왔죠.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고서란에 5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현금 매출액은 없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과 관련된 금액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일반 매입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인데요. 아까 우리가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수치분과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수치분으로 1차적으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 사업자 번호 수치분, 주민번호 수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전자 2건, 종이 3건으로 나눠놔서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는 이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수치분 내역들만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제가 매입증빙 세금 계산서 가보면 이제 종이 3개, 전자 2개 입력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 외의 것들, 종이 2개, 그리고 자동차 1개 해가지고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 내용 입력하실 때 이게 종이세금 계산서인지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저 아반떼 구매한 거 있었는데 쪼개져 있지 않거든요. 고정자산 매입 클릭하셔가지고요. 제가 자동차 구매한 것은 분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한 건 있어요. 공급가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1,980만 원으로 하나의 거래로 합쳤었잖아요. 하지만 이 서식에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뭘 구매한 거였었죠? 차량 운반구 구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서식 작성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단에 보니까요. 신용카드가 일반 매입에 30만 원, 3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은 10만 원만 있습니다. 이 30만 원은 그 접대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적용 버튼을 누르니까 세금 계산서가 260만 원과 차량 18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다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었잖아요. 또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제 카드 번호, 거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이 따로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대비로 해서 부가세 공제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삭제시켜 버렸더니 위에 신용카드 지금 11만 원만 남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도 11만 원만 남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30만 원이었는데요. 10만 원으로 수정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매출세액 합계 얼마인가요? 매출 350만 원에 35만 원 합계 나왔었죠? 아까 이 자료요. 매입 매출 거래 입력에 1분기 조회해 보면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일치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제가 2,070만 원 구매를 했고 세액으로 따지면 20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차량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거 아반떼였잖아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 금액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이제 서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과 관련돼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해서 한 건 발생합니다. 공급가액 1,800만 원, 세액 180만 원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라고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이제 매입 세액으로 해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27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세액으로는 207만 원으로 집계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 35만 원에서요. 매입세액 270만 원 차감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8만 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옷가게를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고객분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3% 공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액에 55만 원 들어와 있고요. 이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러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55만 원이 집계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7,15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7,150원을 입력을 했고요. 반영하면 72,850원으로 최종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가 업종 매출액이 35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이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했던 그 업종상의 업종 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거기에다가 매출액을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작성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저장이 완료되면 이제 마감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신고 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세액 35만 원, 매입세액 27만 원, 납부 환급액 72,850원 나오도록 작성 완료했죠. 파일 생성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전자 파일을 올리고 나서 이제 적용할 비밀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적용 누르시면 확인 버튼이 눌리게 됩니다. 네, 지금 전자 파일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홈택스에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요, 여기에 세금 신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세금 신고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니까 클릭하시고요. 일반 과세자 신고 중에서도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프로그램 얼마에요를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변환 대상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형식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이제 비밀번호란이 뜨게 됩니다. 그때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칸씩 형식 검증 결과 확인하기,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하기, 전자 파일 제출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형식 검증 결과 확인을 눌렀을 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126번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홈택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요. 혹시 얼마에요의 기능적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에요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소매업이 부가세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옆에 신고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제가 신고한 날짜를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하단에 세금 신고 내역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할 금액이 있으시면 이 납부서에 버튼이 생기는데요.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도소매업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그 공제 항목 중에 불공제 항목이 있어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면세로 이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방금 그 자동차와 같이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 외의 업종에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케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